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야? 돈의 회수야, 회수. 한마디로 돈을 끌어 모으려고 유통량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 돈의 가치가 상승하겠지. 당연히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는 뜻이야. 왜? 이게 실행이 가능해지려면 전체적으로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왜 그렇다라는 거야?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거야. 투자 확대는 결국은 유통되는 돈의 양을 더 많게 만들 거 아니야. 결국 나는 그러함으로 다시 한번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걸 뭐라 그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버블이야. 근데 이제 버블이 왜 시작되느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잖아. 근데 돈은 계속 풀려.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이라도 올라서 돈을 계속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조금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장이. 금리 인상이 끝났네? 즉, 그러면 앞으로 투자하는 돈들은 계속 풀린다라는 거야. 투자하는 돈들은 계속 풀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버블이 일어날 거야. 근데 여기서 요즘 나오는 뉴스로 보면 사실 제일 큰 게 코로나.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 재확산이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변이 이야기도 나오고 사망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점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재확산됐으니까 주식에서 떠날 때야? 아니지. 이 역시 뭐의 버블을 다시 가져오겠어? 바이오의 버블을 가져오겠지. 다시 이제는 만들어 놓은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때는 뭘 사면 돼? 또 지난번처럼 식품제약 사고 100배 안에 있잖아. 그런 애들 사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버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 버블이 오면 당연히 어디서 제일 먼저 와?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건 버블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당연히 증시야. 그치? 증시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로 보면 뭘까? 자, 예를 들면 올해부터 증시가 막 좋아져. 그러면 뭐가 또 좋아질까? 주식이 내년에 예를 들면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도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잖아, 지금.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2차 전지는 더 그렇고. 즉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돈의 유통 총량이 많아진다라는 건 다시 부동산의 버블로 또 와. 그래서 지금 집을 안 사다가 또 내년 되면 집값이 좀 들썩들썩 한다 그러면 또 이 부동산 버블 때 집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또 물려.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의 버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함부로 사지 마.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찌됐든 돈이 풀리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야, 전 세계가.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나는 버블은 계속 될 거다. 그 버블이 뭐 정말 클지 아닐지 그거에 대한 문제지. 나는 내년에 정말 뭐 이러한 부분, 예를 들면 딱 시기별로 다 맞아떨어져 버려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막 이런 호재들이 계속 한 방에 터져 버린다면 나는 지수가 신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될 때야. 내가 단톡방에서도 곧버스 사면 정말 망한다라고 말했듯이 우린 적어도 내년까지는 마지막 버블에 탑승을 하고 그 버블에서 탑승한 돈으로 가치 있는 다른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 때지. 이번 버블에 못 벌면 나는 버블의 끝은 뭐야? 버블의 끝은 이 기술 혁명으로 시작된 투자가 다 끝나면 이게 경기 불황이야. 즉 우리는 아직 경기 불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라고. 근데 이때 나온 이 버블의 끝에 나오는 경기 불황은 나는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해. 장기화되고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 즉 왜냐하면 이 버블이 두 번 이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증시가 올랐다 떨어지면서 버블을 만든 적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거지.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버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버블이 한번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양극화야.
즉 누구는 그 버블의 시대를 되게 잘 이용해서 내 재산을 증식을 그런 애들이 대부분 돈이 많은 애들이지. 급하지 않고 또 시대에 대해서 잘 보고. 물론 마찬가지야. 돈이 있던 놈들도 이런 버블을 잘 못 타가지고 망해버리는 놈들이 엄청 많지. 지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대부분 그래. 근데 내가 보는 시장은 그렇다라는 거야. 이번 버블은 어쩌면 특히 40대 50대에게는 지나가면서 마지막 버블의 호황기가 될 수 있고 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쩌면 지만 그래도 향후 10년 안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고령화되고 밀집화되고 수도권 밀집 뭐 이렇게 되는 이게 흔히 말하면 그 일본식 버블이 끝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이게 장기 침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버블에 흔히 말하면 자기의 안전자산들과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번 버블에 끝나면 뭐 내년에 끝나든 내후년에 끝나든 이 버블의 끝에 찾아오는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는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도망치면 안 되는 시기이고 내 말이 틀려서 예를 들면 내 말이 틀려서 주식에서 꼬꾸라졌다 치자. 내가 신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서 주식에서 꼬꾸라졌다고 치게. 이렇게 꼬꾸라졌다고 친들 사실 이것도 난 꼬꾸라진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본다지만 자기 자산에 얼마나 날렸겠어. 지금 여기서부터 주식이 꼬꾸라져가지고 800대까지 내려갔다라고 치자고. 반토막 났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금방 이야기한 건 있잖아. 이 주식에서 이 코스닥이 이렇게 됐을 때를 반대로 똑같은 길이만큼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정말 이제 대책이 없어질 수도 있어. 나는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 남들은 다른 투자의 발판이나 다른 대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가 생겼는데 나는 없는 거지. 그러면 버블의 끝에는 결국 못 살아난다는 거야. 흔히 말하면 총알이 없으면 못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는 얘기야. 도망칠 때도 아니고 걱정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한 말은 예측이지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예측이 3이면 대응이 7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나는 내년, 올해보단 내년, 그리고 내년보단 내후년이 더 어쩔지 모르겠어. 난 무슨 학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경기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주식은 현상이다. 경제를 보는 관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관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누구도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아마 누군가 이런 내 방송 들으면 미친 새끼 버블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난 사실 여태까지 내가 증식 흐름은 정말 정확히 맞췄어. 그래서 내 관점은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